자, 반갑습니다. JPTV 정유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그 시장이 굉장히 또 재미없는 이제 또 장사가 좀 펼쳐졌는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 우리 또 초보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또, 많이 힘이 드실지 또 걱정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런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런 이제 강의를 들고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어제 또 주식의 정석을 집중을 하셨던 분들은 ENF 테크놀로지로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수익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강의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장세 대비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초보자들 분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재무 비율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항상 이제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놓치는 게 워낙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라든지 재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집중을 하시면서 항상 놓치는 게 이런 기본적 분석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냥 리스크 관리는 소홀히 하고 그냥 무조건 이제 수익률만 쫓는 불나방 같은 그런 매매를 하신 건데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반드시 재무제표라든지 기본적인 재무 비율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더 이제 성공 투자를 하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ENF 테크놀로지 차트가 떠 있는데 자, 일단 어제 배웠던 보조지표를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볼린저 밴드 중단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동그라미, 파라볼의 동그라미가 위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에서 아래 하단으로 바뀌면서 이 추세 전환 신호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됐을 때 대개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1선 돌파가 나오는데 이런 패턴이 나오면 대개 상단까지 돌파가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ENF 테크놀로지처럼 최근에 이렇게 그 한번 빠진 다음에 아래 하단부에서 조정받으면서 다시 올라오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급등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이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재무 비율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 위에 자, 투자 정보라고 있는데요. 투자 정보에서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 ENF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재무제표라든지 뭐 재무비율, 투자지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뜨는데 자, 여기서 우리 맨 처음에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재무비율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좀 화면이 좀 작기 때문에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자, 재무제표, 재무비율을 클릭을 좀 하시고요. 자, 보시면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퍼를 봤을 때 업종포 54% 대기 24%. 일단 업종 대비해서 퍼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바로 한눈에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안정성 비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 비율. 자, 안정성 비율을 보시면은 지금 ENF 테크놀로지 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이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유동 비율이 153, 부채 비율 57, 유보율 지금 1651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항상 기본적으로 적정 비율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분명히 이제 그 강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0% 이상이어야지만이 적정한 비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ENF 테크놀로지 봤을 때 유동 비율이 과거에 200%가 넘었었는데 최근에 지금 200% 미만의 약간 이제 그 적정보다 약간 그 미만의 153%를 유지하는 부분들을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200% 이상이면은 양호하구나. 저 종목은 양호하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채 비율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뭐 계속해서 이제 50%대를 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 종목들이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제 패턴이 부채 비율이 200에서 300이 넘어가는 종목들, 굉장히 이제 하이리스크한 종목들이 주가 급등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급 변동이 나오는 부분들. 근데 부채 비율을 봤을 때 300에서 400이 넘어가는 종목들은
언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피해 가시는 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현명한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을 봤을 때 맨 먼저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인지 부채 비율이 그다음 100 미만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유보율이 나와 있는데 제일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많더라도 성장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너무 낮더라도 뭐 안정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항상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이제 비교를 하시냐 ENF 테크놀로지의 이제 동종 업종들 뭐 이제 뭐 비슷한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동종 업종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제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보통 이렇게 유보율이 많다는 것은 그 회사 내에 계속해서 이제 그 매출이 나는데 그 돈들을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돈을 이제 다시 선순환을 돌려가지고 뭐 재투자라든지 연구개발이라든지 그런 비용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일단 쌓아놓다라면은 잠깐의 그 시장 변화라든지 급락이 왔을 때 안정적인 측면은 있지만은 일단 성장성이 둔화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뭐 양면에 이제 칼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종 업종들이랑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성장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다 고루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나와 있는 게 이 순차익금 비율인데요. 자, 순차익금 비율 같은 경우에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뭐 13, 21, 23,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적정 비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순차익금 비율 같은 경우에는 20% 미만이 적정입니다. 20% 미만. 지금 보시면 일단 ENF 테크놀로지는 지난번에는 조금 이제 양호하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양호한 지금 순차익금 비율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적정 비율이 20% 미만이고 50%가 넘어가면은 불량하다라고 지금 바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20에서 50% 사이인 종목들은 그냥 이제 평이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 미만의 종목들은 지금 뭐 괜찮구나라고 보시면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 있는데 이 이자 보상 배율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이제 많을수록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냥 이자 보상 배율은 뭐 낮다고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뭐 너무 높으면 이제 또 좋은 거고 너무 높다고 해서 뭐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많으면 많을수록 이 종목은 지금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이자 보상 배율이 굉장히 높구나라고 한 번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자기 자본 비율인데 보통 이제 자기 자본 비율과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비슷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은 당연히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자본 비율이 63.6%를 나타내고 있는데 50% 미만이면은 그 종목은 일단 불량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0% 이상이시면은 양호하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기 자본 비율이 50% 이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뭐 성장성 비율이라든지 이제 수익성 비율 이런 이제 뭐 기타 비율들이 나타내는데 당연히 이제 성장성도 그렇고 안정성 비율도 그렇고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보시면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재무 비율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뭘 먼저 보시느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이제 흑자라든지 지금 뭐 적자를 기록하진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자본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에서 여기 동그라미 이제 플러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자본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부채 비율이 조금 이제 뭐 하자가 있다라든지 조금 이제 좋지 못한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자본금이 자본보다 높은 종목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자본 잠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종목들은 일단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피해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제 올라간 종목들을 이제 좀 보시면은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는데 뭐 대략 이제 뭐 한 13개 정도 종목들이 갔죠. 그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른손 ENA를 보시면 오늘 이제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재무 비율 한번 볼까요? 바른손 ENA의 재무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그 상한가 가는 종목들,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거나, 재무 비율이 약간 좀 적정하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은데, 자, 지금, 바른손 ENA의 재무 비율을 봤을 때 일단 유동 비율이 굉장히 낮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지금 순차익금 비율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은 적정하지만은 순차익금 비율이 조금 높은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재무 비율을 쭉 확인을 하시고요. 보통 이제 그 상승 종목들 중에서 지금 뭐 코아로직이라든지 뭐 뉴플렉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이 종목들을 재무 비율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지금 부채 비율이 몇 %인지 유동 비율은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그 뉴플렉스의 그 재무 비율인데 자, 뉴플렉스를 보시면은 지금 유동 비율이 106, 지금 부채 비율이 198. 일단 부채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부채 비율이 거의 200%가 넘는다는 것은 대부분 거의 빚으로 지금 이제 부채를 굉장히 많이 끌어다 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보면서 지금 이제 이번에 뭐 새로 사업이라든지 투자를 들어간 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은 지금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빚을 끼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거나 이제 조금 일이 틀어지면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채 비율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당연히 자기 자본 비율이 50% 미만이겠죠. 낮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뭐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이 그냥 이제 적정 구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순차익금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이 낮은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으면은 이게 순차익금 높고 자기 자본 비율 낮고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주가 급등이 나오더라도 우리 초보자분들은 반드시 좀 자제를 하시면서 더 안전한 종목들을 들어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가능한 매매를 좀 자제를 하시면 좋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제 종목을 보실 때 기본적인 재무 비율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하시고요. 제가 오늘 또 이와 더불어서 연말 다음 달에 이제 12월 달인데 연말에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연말에 급등 가능한 종목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어떤 종목이냐면은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도 역시나 그 종목명 굉장히 길죠. YG 엔터테인먼트 122-870 YG 엔터테인먼트를 들고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이제 움직임들, 뭐 키스트가 한번 급등이 좀 나와주는 측면들을 보였었고요. 뭐 김수현이라든지 키스트의 뭐 배용중 씨, 굉장히 또 이제 뭐 핫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빅뱅과 싸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 싸이 그 신곡 발표 기대감이라든지 지금 빅뱅이 뭐 중국 텐센트 관련해서 음원을 계속해서 그쪽에다 내고 있는데 꽤 영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빅뱅에 대한 인기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제 생성된 지 얼마 안 된 그 그룹인데 아이콘 잘 모르시죠? 신인 그룹 아이콘이 이제 생성이 되면서 지금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런 아직 캐시카우 역할은 못하고 있지만은 신규로 진출하면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차후 캐시카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바로 차트 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 차트를 보시면은 자 최근에 8월 달에 시장이 썩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 한번 시장 8월 달 좋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화되니까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파라볼릭 지표가 계속해서 위에 있으면서 하락 추세로 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지금 빠지면서 60일 깨지고 120일 깨지고 계속해서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하단부 4만 원대의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면서 이제 막 다시 반등의 좀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는 것은 최근 이제 패턴을 만든 이 하단부에서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맥점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다음 달 12월 달 일단 싸이 얼마나 그 신고 효과가 기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번에도 신고이 좀 대박이 난다라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뭐 6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내일 매수가를 좀 어디를 가져가시느냐? 지금 오늘 42,300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42,000원 이하로 42,000원 이하 분할 매수로 이제 좀 진입을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는 5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당연히 잡아가셔야 되는데 지금 바닥에서 지질 잡아주고 있는 라인대가 38,000원 라인대. 여기를 깨면은 일단 지금 이제 4만 원 사이에서 38,000원 깨면은 깨지 않는 한 일단 더 비중을 담으시고 깨면은 무조건 손절입니다. 1차 목표가 5만 원 가져가시고 매수가 42,000원. 그래서 아마 연말에 큰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일단 엔터 대장주, 3대 대장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확인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재무 비율과 YG 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렸는데 11월 장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12월 달에도 좀 어려운 장세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이제 우리 또 투자자분들 열심히 또 공부하는 투자자분들이 되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